네, 일요일은 어제 오전 제주항공 여객기가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착륙 중 대형 참사가 발생해서 179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 희생된 모든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참사에 여야는 예정된 국회 상임위 일정을 미루고 사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대행은 다음 달 4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지정하고 사고 조사 과정을 유가족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하는 등 사고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치직설 정의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참사 이후 정치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있었던 제주항공 여객기 무안공항에서의 그 사고 이후에 여야 모두 이제 대책기구를 구성했고, 그리고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여야 지도부가 이제 무안 현장으로 가서 사고 수습을 또 독려하고 또 유가족을 위로하고 그런 이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치권의 대응이라든지 앞으로의 역할은 어떠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좀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참사로 인해서 우리 여야도 이 최소한 이 애도 기간만큼은 정쟁을 멈춰야 된다고 봅니다. 정쟁을 멈추고 뭐 지금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현장을 달려가고 있는데 현장에서 이 유가족들의 마음을 좀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태도를 보여야 되고, 또 유가족들의 말을 좀 깊이 있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유가족들이 뭐가 필요한지, 정말 요구하는 바가 뭔지를 듣고서 거기에 맞게 제도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았습니다. 좀 진정성을 갖고 임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사고 원인에 대한 이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국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뭘 보완해야 될지를 숙기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유가족 위로를 이제 최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고 수습이라든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배 교수님. 저는 먼저 여야 정치권의 반성과 성찰이 좀 선행돼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과연 여야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민생 최우선의 정치를 해왔는지 그런 부분을 좀 먼저 반성해야 될 것 같고요. 같은 맥락에서 지금 최악의 민생 경제를 돌보는 것은 지금 45년 만에 이루어진 이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그리고 내란, 이거를 조속히 수습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 여야 정치권이 당리당략에만 빠져 있으면서 국정과 정국의 혼란이 좀 심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 물론 그러면서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지만 179명이나 숨진 이 최악의 이 여객기 참사가 이런 국정 혼란과 또 전국 혼란과는 과연 무관한지, 이런 부분도 저는 좀 반성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참사 당일날 즉각적으로 현장에 내려가서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하고, 그리고 또 유족들 손을 잡고 위로한 건 잘한 것 같고, 또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제 오늘 오전에 현장을 방문해서 유족들 위로한 거는 잘한 것 같은데, 집권당은 1차적으로 민생에 더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좀 더 당내가 좀 불안정한 상황이지만 기민하게 행동을 했으면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고, 이제라도 가장 최선의 민생 경제 돌봄책은 빨리 이 내란 또 그리고 이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야가 좀 당리당략을 넘어서 초당적으로 이 문제를 매듭짓고, 지금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 수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진상 규명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재발 방지도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유족들 지원이 좀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여야가 초당적으로 함께 힘을 합쳐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생 안정을 최우선적으로 돌봤는지 좀 정치권이 성찰을 해야겠다, 그런 말씀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자, 정부도 사고 발생 1시간여 만에 중대본을 가동하는 등 이제 범정부 사고 대응에 나섰죠. 지금 그 최상목 대행이 중대본부장을 맡았습니다. 근데 최상목 대행은 경제부총리이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도 맡고 있고, 또 총리가 이제 탄핵 소추되면서 총리
역할도 하고 그리고 경제부총리, 그리고 중대본부장 1인 4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너무 많은 그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런 지적도 있는가 하면 어차피 항공기 사고는 뭐 국토부에서 그동안에 이제 거기가 이제 주무 부서라서 지금 박상우 장관이 이제 그 키맨이 돼서 거기에 이제 매뉴얼에 따라서 이제 대응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제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사실 정부 지금 뭐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민주당이 지금 총리를 탄핵해 놓은 상태인데 재난본부장이 사실 총리가 재난본부장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재난안전과 관련한 책임부 주무부처가 이제 행안부 아니겠습니까? 예. 또 행안부 장관도 지금 탄핵이 돼서 지금 직무가 정지된 상황. 자진 사퇴했죠, 탄핵 전에. 예, 그렇죠. 예. 그런데다가 지금 또 이제 수습하고 지원해야 될 부처가 이제 군경인데 예. 군도 국방부 장관이 지금 탄핵이 돼서 지금 직무가 정지된 상태고 지금 경찰청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단 말이죠. 지금 관련된 부처의 수장들이 전부 다 지금 자리를 못 지키고 있는. 예.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탄핵을 함으로 인해서 정부가 지금 제 기능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지금 뭐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차분히 잘 지금 매뉴얼에 따라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헌법재판소가 제가 보기에는 이 권한쟁의 심판을 좀 빨리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예. 오늘 재판관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한쟁의 부분은 국무총리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지금 헌법재판소법 주석에도 대행의 탄핵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의결 정족수에 한한다고 해석을 해놨거든요. 그렇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국회에서 151석으로 탄핵을, 그 151석을 기준으로 탄핵을 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오늘이라도 그런 권한쟁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심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 만약에 이게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빨리 한덕수 권한대행을 복귀시키는 쪽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 사태 수습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뭐 지금 사실 뭐 국무위원들 탄핵된 국무위원들에 대한 위헌성, 위헌법성에 대해서 지금 국회에서 제대로 지금 뭐 주장만 있지 제대로 이제 법리적으로 뒷받침을 못 하고 있는데 전부 다 기각을 민주당이 먼저 기각을 하고 복귀를 시켜서 정부를 안정시키는 것이 더욱 좋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은 헌법재판소만이라도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먼저 심리를 해서 결정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한덕수 총리가 지금 이제 탄핵된 상태인데 이 부분을 헌재에서 이제 빨리 좀 현재 이제 국민회의에서 이제 헌법재판소에 그 탄핵 그 소추와 관련해서 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판단을 빨리 해서 한덕수 총리가 좀 돌아오는 것이 오히려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땐 좀 현실성이 없는 얘기 같고요. 예. 한덕수 총리도 이미 수용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197명이나 숨진 이 초대형 이 참사에 하루가 지금 급한 상황, 1시간이 급한 상황인데 예. 언제 그 결과를 지켜보고 지금 수습에 나서겠습니까? 즉각적으로 최상목 대행을 통해서 수습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 예. 또 빠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지금 뭐 구조적인 한계는 있다. 아시겠지만 지금 최상목 대행 같은 경우는 1인 4역을 해야 되거든요. 예. 대통령 역할도 해야 되고 국무총리 역할도 해야 되고 또 경제부총리 역할도 해야 되고 또 중대본 이 본부장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어떻게 그걸 다 할 수 있는지 좀 의문이고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중대본 구성과 관련해서 곳곳에 지금 대행 체제거든요. 예. 행안부 장관도 공석이고 지금 경찰청장도 공석이고 또 국방부 장관도 공석이다 보니까 예. 이 5개 핵심 보직 중에 4명이 공석이어서 지금 한 80%가 지금 누수난 이런 상황이 네. 지금 굉장히 문제고 또 세 번째로는 최상목 대행 같은 경우는 경제 전문가지 예. 재난 수습의 전문가가 아니고 경험도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최상목 대행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시스템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고 네. 역시 두 번째로는 여야 지도부 그리고 국회의장에게 초당적인 좀 협력을
요청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덕수 총리의 전철을 절대 밟아서는 안 된다. 정치 편향적인 자세를 밟아가지고 국정 혼란을 더 심화시키면 안 되고 본인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초당적인 길을 가서 이걸 최대한 수습하는 것이 지금 본인이 선택해야 될 그런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초당적인 어떤 협력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고 현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위기 때마다 우리 국민들이 또 힘을 모아서 극복했던 전례가 있어서 국민들께서도 이제 많이 이제 지원하리라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한덕수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을 이제 보류하면서 야당이 이제 그 보류할 경우에 탄핵 소추하겠다 했는데 이제 보류하면서 사실상 탄핵된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여전히 불씨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내일 국무회의가 열리면 아마 이제 최상목 대행도 내란 특검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이제 상설 특검 추천,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헌법재판관 임명,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또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내일 최상목 대행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도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봅니다. 한덕수 대행이 했던 그대로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특히 이제 최상목 대행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렇게 대행의 대행의 역할이라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특검이나 내란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 이 부분은 사실 이제 그 정부가 그동안 계속 국무회의를 하면서 위헌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 제2요건을 행사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도 역시 제2요건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또 하나는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인데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도 전임의 한덕수 총리가 결정을 했던 부분 아닙니까? 이걸 만약에 최상목 대행이 이거를 만약에 결재를 한다. 이렇다 그러면은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탄핵 소추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이 내란의 공범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 혐의도 있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최상목 대행이 제거를 한다 그러면은 한덕수 총리의 내란의 혐의가 짙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탄핵된 걸로 인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상목 대행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이것은 민주당이 오히려 더 복잡하게 꼬이게끔 만들어놨다. 이것은 자업자득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최상목 대행 어떤 그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이제 최상목 대행이 상당히 고심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을 예상하기 좀 어렵고 다만 방향을 좀 말씀드리자면 헌법재판관은 즉각적으로 임명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구인체제가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인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만이 신속하게 이 탄핵 심판을 끝낼 수가 있고 그래야만이 지금 국정 혼란을 조속히 매듭질 수가 있고 또 그래야만이 후유증이 최소화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즉각적으로 임명해야 되는 이유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 취지에 맞는다. 임명하는 것이 대행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법원에서 역시 임명하는 것이 이게 헌법 취지에 맞는다. 그리고 대부분의 헌법학자들도 임명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임명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 시비가 더 심화되기 때문에 임명하는 것이 맞고 이거는 지금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의 선택권이 있는 그런 재량권이 아닙니다. 이거는 헌법적 책무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국회에서 추천한 3명의 몫이거든요. 이미 이제 국회에서 청문회도 통과했고 또 본회의도 다 통과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임명하는 것이 헌법적 책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지금 여야가 입장이 갈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검법에 대해서 입장이 다르고 또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입장이 다른데 저 같으면 일단 국민의힘을 향해서 일단 헌법재판관 임명에는 좀 동의해달라. 반대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특검법에 대해서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면은 여야가 합의해서 그런 부분을 좀 제거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또 민주당에 대해서도 역시 여야가 좀 합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논란이 없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만약에 그래도 안 된다면
제가 볼 때는 헌법재판관 임명만큼은 예. 조속해야 된다. 그것이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길이고 이 혼란을 수습하는 최선의 길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쌍특검법 시한은 이제 모레까지죠. 그렇습니다. 1월 1일까지죠. 예. 시한이 이제 거의 임박했고 내일 아마 결론을 이제 내야 되는 상황이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이제 뭐 특별한 시한은 없지만 이것도 뭐 마냥 끌 수가 없는 그런 문제여서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시험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가 오늘 출범하죠. 아마 뭐 3시쯤 이제 결론이 나올 것 같다고 하는데 뭐 이제 기정사실화 됐고 아마 권영세 위원장은 취임과 동시에 오후에 이제 무안 현장에 가서 이제 유가족을 만날 것으로 첫 일정을 이렇게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권영세 위원장은 취임과 동시에 지금 그 계엄 사태 탄핵으로 혼란 이제 당을 수습해야 되고 여기에 이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라는 국가적 재난 이 부분까지 이제 극복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게 됐는데 어떤 리더십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제 비대위원장이니까 예. 뭐 관리형이냐 쇄신형이냐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전국 상황이라든가 지금 더군다나 지금 이런 여객기 참사까지 터진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여당으로서의 여당 비대위원장이지만 대표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데 네. 아무래도 전국을 안정시키는 당내 안정도 그렇지만 전국을 안정시키는 방향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권영세 비대위원장 내등자가 3시 되면 발표하겠습니다. 지금 투표로 진행 중입니다. 예. 아마 성향 자체가 이제 안정적이고 굉장히 이제 뭐 쇄신보다도 네. 이제 관리형에 가까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안정을 추구하는 가운데서 안정이 된 가운데서 나중에 이제 당의 쇄신을 이루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당 내에서도 굉장히 이제 불협화음이 많고 갈등이 심하고 또 조정돼야 될 부분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방향을 택한 것 같은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혹시 이제 국민의힘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인데 오늘 이제 비서실장도 이제 지금 강명구 의원으로 예. 정했거든요. 예. 이제 강명구 의원 자체가 이제 친윤 가운데 친윤인데 용산에서 이제 근무했던 친윤 가운데 친윤이기 때문에 예. 그런 이제 첫 인사가 이제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 하는 부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일단은 이제 국민의힘도 안정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부분,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예. 시선을 권영세 대표 비대위원장은 좀 많이 생각을 하고 내일 이제 비대위원도 이제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꾸린다고 하는데 현역 비대위원들은 면면을 보면 또 이제 어떤 비대위가 될지는 알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이제 국민의 시선을 좀 많이 의식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 시선을 많이 강조해 주셨는데 도로 친윤당이라는 그런 이제 좀 비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씻어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주문인 것 같아요. 사실은 뭐 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미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한동훈 대표를 축출하고 지금 권권 이른바 원조 친인 쌍두마차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나가야 될 방향은 크게 보면 세 가지라고 봅니다. 예. 하나는 철저한 반성,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혁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민과 함께하는 그런 정당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국민 사죄를 한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대국민 사죄가 말만으로 끝나면 안 된다. 행동으로 이어진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예. 그럼 어떻게 해야 행동으로 이어지느냐? 확실하게 내란 속에 윤석열 대통령과 결별해야 된다. 예. 여전히 뭐 내란 속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그런 행보를 계속하면은 미래가 없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강성 태극기 보수하고 함께하고,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때 조기 대선 패배하고, 그리고 또 지방선거 패배하고, 또 2028 예. 총선도 패배해서 결국은 당이 해체 수준의 위기를 맞게 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혁신을 해야 되는데 예. 어떻게 혁신을 하느냐? 역시 인적 쇄신이 필요하죠. 네.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대략적으로 지금 비대위 인선과 관련해서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예. 지금 뭐 비서실장도 그러고 사무총장도 그러고
지금 대체로 다 범친윤을 기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 있단 말이에요. 예. 이런 방향으로 나가면은 당이 존립 자체가 어려운 위기에 직면하기 때문에 예. 비대위를 구성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젊은 사람 네. 그리고 비윤 그리고 수도권 알겠습니다. 이런 사람들로 좀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내일 뭐 비대위원 몇 면이 이제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 한번 막판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